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만배가 무려 8번이나 들락날락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어떤 김만배 재판 거래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받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검찰이 그 부분은 빼고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어떤 부분이 앞으로 문제점이나 쟁점이 될 수 있는지 논평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요, 검찰이 오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요. 수사 착수한 지는 2년 11개월 만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김만배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호사법 위반만 기소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입니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즉 2021년에 변호사 등록하지를 않고 김만배의 화천대유 각종 소송 관련 이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그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왜 재판 거래 의혹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검찰은 이렇게 밝힙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이다. 그런데 사실 이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김만배, 이 두 사람이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판 거래 의혹을 밝혀내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이죠. 그게 2020년 여름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다시 이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판결 때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만배가 이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들락날락 8차례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에는 바로 직행을 어디로 했느냐, 화천대유 고문으로 그에게 고문료를 받은 사실도 드러나면서 이거 재판 거래 의혹 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 당시에 그 대법원 에서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파기환송한 사건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법관끼리도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팽팽하게 맞선 그 균형을 깨트린 당사자가 아닌가, 장본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정확한 워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참 희한한 점이 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약간의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발언을 하더라도 그게 토론 진행 과정상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TV 토론 과정에서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을 낸 5명, 찬성 의견을 낸, 그러니까 무죄 취지 찬성은 7명, 권순일 전 대법관은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은 또 소수 의견으로 이런 건 부당하다고 의견을 냈어요. 그 의견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한지도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 있는 또 언론인들이 있어요. 언론인들은 또 누가 있느냐?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또 여기 보면 언론인들이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한겨레 출신 또 언론인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됐었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이 구속 기소가 될 것이냐 불구속 기소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 불구속 기소가 되는데 재판 거래 의혹은 빠졌습니다. 그냥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뭐 법률 자문을 해줬는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업을 했다, 이것만 지금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자, 이로써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법조인, 언론인 6명 중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기억나시죠? 50억, 세후 25억 원이랍니다.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50억 클럽. 자, 오늘 검찰의 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일단 변호사법을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뭐 이것도 팩트지만, 그럼 재판 거래 의혹은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느냐, 이게 검찰이 상당히 고민하고 고심하는 부분일 텐데, 사실 이 부분은 권순일과 김만배가 실토하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8차례 그 중요한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는 그 중요한 순간을 전후로 8차례 권순일 전 대법관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 팩트밖에 없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서 무슨 대화를 나눈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는 한,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 부인을 계속하는 한, 재판 거래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 대목을 고민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가지고 불구속 기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대법관이라는 자가 김만배라는 자와 이렇게 사무실에서 8차례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근한 관계라는 거죠. 밀착되어 있는 관계라는 거죠.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역임한 사람이 이런 재판 거래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고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다는 것 자체로만 해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어떤 최고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을 했다는 사람의 이 명예, 어떤 품격에 먹칠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